자, 안녕하세요. 히데나 구독중. 네, 오늘은 진짜 제가 가끔 이제 뵙고 싶은 분들 뵈면 성덕이란 표현을 쓰는데 성덕의 영광입니다. 아이고. 진심으로. 아이고. 네, 그리고 그게 제가 뭐 길게 얘기 안 드리고 우리나라에서 제가 볼 때 좀 이게 한국형 유튜버다. 아이고. 그런 분인데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잘 알지만 제이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아주 간단하게 뒤에 이제 우리 자기소개 얘기 많이 할 거니까 네. 잠깐 저희 디타 아. 고객분들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유재민이고요. 채널 이름이 JM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막 이것저것 잡다하게 많이 올려가지고 좀 정체성이 뚜렷한 게 없지만 뭐 제품 리뷰나 이제 뭐 조금 뭐 여행이나 일상 같은 것도 올리고 이렇게 섞어서 많이 올리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반갑습니다. 히데나 구독중 요거 진행할 때 네. 초기 기획에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내가 만나야 이거 끝낸다.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영광이네요. 근데 이제 제이님 특징이 제가 여기 질문에서 썼는데 네. 나만 알고 싶은 채널, 아하. 나만 알고 싶은 유튜브, 아유. 유튜버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게 어떤 연유에서 나왔는지는 당연히 아실 것 같고 요거 들을 땐 어떠세요? 예전에 좀 많이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요새는 아니다. 뭐 이제 그때는 조금 더 약간 좀 뭔가 좀 B급적인 그런 걸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남자 앞에서 보기 좀 부끄럽고 사실은 저도 좀 부끄러웠거든요. 네. 많이. 그래서 이해합니다. 충분히. 지금도 그러던데요? 지금도요? 좀 아니 왜 부끄럽죠. 그러냐면 난 최근에 네. 그 일일 일 그거 하느라고 예. 참 그냥 길거리에다가 카메라 올리고 뭐 이런 거 그거 연출하신 거 아니죠? 맨 앞에 그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맥락으로 얘기하면 일반인들은 못 모르지. 알아듣는다는 이렇게 문제야. 하면은 못 알아들으시지. 일일 일 영상이라는 정책을 이제 천명하시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길바닥에다 카메라를 그냥 설치했다가 뭐라도 찍어 올리는 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슥 등장하는 걸로 그런 것도 있고 네, 뭐 아무튼 갖가지. 그래서 이게 아시는 분들은 너무 좋고 모르는 분들은 이게 뭐야? 맥락을 잘 몰라. 이 뭐 하시는 사람인지 이럴 수가 있죠.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전체적인 거 질문이 이제 요건데 보통 이제 통상 크리에이터 그러면 뭐 영화 유튜버, 뭔 유튜버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봐도 아까 제가 뭐 우리 제임님하고 슈카님 말씀드렸지만 테크 유튜버라 부르면서 실제로는 갖가지를 다 하시는. 그렇죠. 뭐 참고로 우리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국제 테니스 그 급이 되게 높으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실은 그렇습니다. 그거 엄청나던데. 그런데 테크 그러니까 제품 리뷰를 하고 그러다가 출장 많으니까 출장 얘기도 하고 또 주로 또 일본과 관련된 참 여러 가지 사연들도 있고. 근데 또 일본 안에서도 제가 보면 뭐 배달도 경험도 있고 뭐 별별 거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청자 데이트, 전화 데이트, 리어카 타고 뭐 개그도 하고 이제 카페도 창업하시고 진짜 4개국어 다 가능하고 중국어 그때 하실 때 놀랐죠. 저는 또. 그래서 일상 모든 걸 사실상 유튜브 아이템으로 이제 활용하는데 스스로는 나를 뭐라고 생각한다. 정체성.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어렵고요. 사실 구독자들한테 나는 한 번씩 만나면 물어봐요. 어떤 컨텐츠를 보고 유입이 됐는지. 그리고 사실은 저도 이렇게 중구난방 올리는 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초보 유튜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인데 맞아. 아직까지도 저지르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못 참겠어요. 이게 뭔가 하나만 하면은 좀 지루하고 그러지 않나 해서. 근데 나는 제가 하나 이렇게 한우물만 파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저는 오히려 구독자분들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 아니요.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네, 좀 다양해서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성장도 더 정체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솔직히 맞아. 그것도 있어. 있긴 있죠. 있긴 있겠지.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찐팬들은 그게 바뀌면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잘못해왔나. 아닙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제가 칼럼 쓸 때 이렇게 잡으려고 뭐 일부러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장르 없는 게 오히려 JM의 장르다. 그거 너무 뭐 칭찬의 말씀은 너무 감사하지만은 이대로 괜찮은 거 항상 자문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뭐 일부러 한다는 건 아닌 건 이미 답을 하신 거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중하는 거에서 힘을 발휘하시는 분들도 꽤 보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긴 이제 우리나라도 될 놈 될고 아닌 게 좀 나뉘어져 있긴 하던데. 그러니까
한 장르를 해도 쭉 구독자도 늘어나고 그런 분들도 있긴 있잖아요. 그게 거의 대부분 아닌가 보통.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이것저것 올리는지. 근데 보는 사람은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작할 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테크 쪽으로 해서 약간 재밌는 테크에서 쭉 가는 게 더 편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냥 근데 그런 사람들 안 지루한가 싶어. 아니, 맞아. 똑같은 것만 하면 안 지루한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예. 한번 저도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싶은 마음은 사실 있습니다. 좁혀가지고 주제를.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영화 유튜버 유명하신 분이 누구냐 제가 이제 해봤었는데 지무빈이 질문이 근데 하면 반응이 곧바로 온다는 거죠. 유튜브 쪽에서도 뭔가 약간 달라지는 거를 네. 구독자나 조회수가 확 느껴지니까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 갑자기 영화 하시던 분이 먹방을 한다고 조회수가 떡락을 하니까 이제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 네, 근데 딱 그 얘기도 똑같아. 네. 사람이고 물론 인기 있지만 네. 지루하지 않을까? 창작하시는 거야 사람들이. 저 그럴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아니 스스로는 지루하지 않을까? 솔직히 한편으로는 평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쉽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러게요. 저는 이거를 기기 리뷰만 계속 올려라 그러면은 못하시죠. 조금 그럴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히려 제가 보면 약간 어떻게 보면 산만한 듯 하면서 하는 그 JM님만의 장점 때문에 저희는 이제 보지 않을까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질문 뭐냐면 실제로는 2014, 15 이때부터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보면 제대로 올라온 거. 맞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보통 유튜버 그러면 정말 유튜브를 메인으로 한다기보다는 아프리카 TV가 라이브니까 그거 하시다가 약간 잘라붙인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셨던 분들을 우리가 초기의 유튜버라고 많이 표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네요, 진짜. 예. 그랬는데 아예 그냥 딱 유튜브를 메인으로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쨌든 간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IT 유튜버계의 시조새다. 개척자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왜냐면 그쪽에서 오신 분들 치고 IT 유튜버는 별로 없었거든. 그리고 약간 제가 아까 마르케스 얘기를 했지만 지금도 올라와 있는 첫 영상은 약간 그 마르케스의 첫 영상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있나요? 네. 의도하신 건 아닌가요? 생각마저. 아니 저는 비슷한지는 몰랐는데 그때 그분 영상도 제가 많이 보긴 봤었죠. 첫 번째 거. 예, 아주 첫 영상은 손밖에 안 났었어요. 그래서 그랬나? 그러니까 그분 거. 네, 그분 거. 아니요, 뭐 첫 영상을 벤치마킹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때 보던 뭐 이런 미국 채널이나 이런 채널 같은 거 보면서 이제 뭐 좀 신기한 물건들 리뷰하는 게 재밌네 싶어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리고 오디오가 좋아요. 목소리요? 네. 그러다가 얼굴이 촥 나왔을 때 어디 출장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목소리랑 좀 다르구나. 큰 실망을 하셨구나 우리 교수님께서. 근데 대신 또 이분은 스크립트 안 본다.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를 좀 편하게 하시는 스타일이네. 그거 좀 놀랐고. 완전 찐팬인 거 아시겠죠? 그러네요, 진짜. 초기부터. 아니, 초반에 워낙 내가 할 줄 몰랐으니까요. 근데 스크립트를 적고 읽어야 되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지금들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안 어울려요, 그건. 뭐 가끔 하세요? 스크립트요? 네. 좀 정리해서 이제는 막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누님이랑 얘기할 때도? 누나랑 얘기할 때는 하죠.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네. 아무튼 출장 많이 다니시고 하니까 아무래도 눈이 좀 깨서 이게 좀 되겠다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본인이 원래 IT 쪽에 딱 그렇게 돼 있는 거 자체가 컨셉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뭐 안 하는 건 없지만. 네네네. 처음에 왜 그렇게 했냐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테크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잡은. 말씀하신 대로 좀 외국도 다니면서 이렇게 해외에서는 유튜브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네. 신기하다. 예, 그때 또 마침 막 일본 이런 데서요 유튜브에서 광고를 때렸어요. 어떤 광고냐면 유튜버가 되세요라는 이런 캠페인을 엄청 크게. 2014, 13몇 대죠? 기억을 엄청 잘하시네. 그래서 엄청 크게 광고를 때렸거든요. 그 몇 년 후에 한국에서도 광고를 비슷한 걸 때렸었는데 그런 것도 보면서 진짜 유튜브 하면서 저게 직업을 될 수가 있나 보네. 근데 그때 이제 관심 있게 뭐 좋아하던 게 뭐 이제 스마트폰이 또 엄청 났었잖아요. 그때 스마트폰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다니시면 IT 기기도 챙겨야 되고.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 좀 좋아하는 분야로 하다 보니. 근데 어쨌든 10년을 했단 말이야. 10년 넘었지. 잘했다. 나 그래도 한 것 같아.라고 하는 게 있지만 혹시 내가 10년이나 이걸 해야 되는 게 막 만감이 교차하는 게 저는 이제 팬으로서 대충 알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도 한번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기분 좋고 그럴 때는 또 하길 잘했다 싶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뭐 길거리나 이런 데서 막 팬들이 갑자기 그치. 알아봐 준다든지 네. 갑자기 밥을 먹고 있는데 계산을 해준다든지 어. 뭐 선물을 보내준다든지 어. 정성 들어간 엄청 어. 그러면 너무 진짜 감사하고 하길 잘했다 싶기도 하고 예, 또 반대로 힘들었다는 거는 뭐 이제 사생활을 워낙 드러낸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도 특히 뭐 이제 얼마 전에 네. 예, 뭐 어쩔 수 없이 알릴 수밖에 없어질 뭐 상황이 왔을 때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쵸. 아니 내가 뭐 이렇게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으면은 뭐 제 생활 제가 뭐 개인 사정에 어떤 일이 있던 간에 네 밝힐 필요도 없고 굳이 궁금해하지도 않을 테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아 이게 좀 이런 단점이 확실히 있네 싶은 생각도 들고 아주 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이 지속해서 하시는 거는 그냥 몸에 거의 배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제는 뭐 습관처럼 되었는데 네. 사실은 초반에 막 이렇게 매일매일 엄청 열심히 하던 시기가 있었고 아, 정신없이 하다. 네. 중간에는 제가 조금 많이 게으름을 사실은 그렇지. 피웠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조금 뭔가 재미도 조금 떨어지고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에 다시 조금 올려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공약이죠 일종의 아. 유튜버 분들도 공약 많이 하고 뭐 하면 뭐 몇만 가면 뭐 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초반에 1인 1 영상 기억나고 네. 예,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약간 휴지기도 있었다가 네. 요새 다시 또 요즘에 부활한 거 아닙니까? 뭐 부활을 열심히 이제 다시 또 의욕이 뿜뿜. 네. 근데 영상 수를 다 따져보니까 그렇게 돼서 네. 많더라고. 영상이 엄청 많죠. 말이 그렇지. 그리고 예. 뭐 그냥 보니까 팬들 중에는 그 약속 지키느라고 예를 들면 뭐 별 방법 다 쓰다 보니까 이런 걸 올려야 되냐 뭐 이런 농담 삼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길거리에서 카메라 그냥 뻗쳐놓고 하시는 것도 있고 예. 세상에 알고리즘 8분인가요? 예. 예. 8분이 베스트인가? 8분이 지나가야 이제 광고를 2개 이상 들어가서 이제 수익이 달라지는. 그래서 제임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영상을 편집했더니 7분 10초야. 나머지 50초를 블랙으로 내보내면서 거기다가 8분 지키려고 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장르를 먹고 살려라 예, 보니. 없는 분인데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재공약한 것까지 포함하면은 한 몇 번 지금 왔다 갔다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크게 딱 제대로 약속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초창기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 신나서 하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 막 한 2년 반 정도를 제가 매일매일 영상 업로드 했었고. 쉽지 않아. 네.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좀 너무 이제 힘드니까 쉬다가 이렇게 약속을 제가 못 지키면 뭐 이렇게 이제 쏠게요. 커피 쏠게요. 이런 약속이라도 안 하면 또 자기가 이게 또 그치. 안 지킬 것 같아서 사실 너무 게을렀어 제가 몇 년 동안. 그래서 그걸 좀 어쨌든 지금은 다시 힘들어.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좀 모를 수도 있는 네. 그렇죠.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 체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유. 또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네. 스스로 하는 일이라는 게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근데 하나는 물어보고 싶어. 네. 1인 1 게다가 8분을 하면 네. 아무래도 알고리즘에 유튜브가 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 컨텐츠의 품질 이런 거 떠나서 뭐 1일 1 컨텐츠는 그래도 알고리즘을 좀 걔네가 좀 플러스를 주는 것 같더라? 뭐 이런 거 있으셨나요? 그런 댓글 다는 구독자분들 계세요. 매일 올리니까 구독자분들이. 자꾸 뜨기도 하네 라는 분들 소수가 계시는데 유튜브에서 이게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공개를 안 한대요. 왜냐면 알고리즘 공개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막 하고 그러기 때문에 참 옛날에 블로그도 네, 정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 제 생각에는 이제 어떻게든 사람들을 유튜브 플랫폼에 잡아두기 위한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짠다고 알고 있는데 결국엔 뭐 영상을 오래 보고 재밌어야 해야 되는데 모르겠네. 매일 올리면 그만큼 좀 퀄리티는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 모르겠다 그냥 하고 있네.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매일 올리는 거 중에 은근히 창업한 얘기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카페를 제가 열었는데 뭐 홍보도 할 겸 하마라고 지은 거는 딱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뭐 귀여운 이미지의 동물 하면 어떨까 하다가 하마라고 지었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되게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얘기할 거고 네네.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1일 1 영상 할 때 야 오늘은 진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럴 때가 보통은 어쨌든 뭐 근데 술 안 드시잖아. 술 안 먹어요. 보통 술 먹고 다음날 뭐 힘들어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항상 근데 이제 그 오전에는 또 시간이 널널하니까 네. 띵가띵가 하다가 네. 이제 막 오후 늦으면 이제 점점 똥줄이 타면서 네. 그때부터 하다가 이제 정해놨으니까. 예. 어. 도저히 할 게 없다 그러면 이제 그냥 대충 이제 카메라. 어젯밤 같은 경우도 제가 한 11시 반에 갑자기 올리고자 했던 게 이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대충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요새 그런 걸 힘들어한다는 게 좀 더 많이 느껴집니다. 아 제가 그래요? 보는 입장에서. 아 그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알고리즘하고 스타일이 이렇게 혼선이 되면 네. 아 그래 방금 얘기 좋네. 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한쪽만 파는 것보다. 근데 나는 안 좋은 것 같긴 해, 내 생각에는. 네, 한 것만 파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솔직히 유튜브 초보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보면 사실 그렇게 그렇죠. 조언해 주실 것 같잖아요. 맞아. 나도 그렇게 조언을 할 것 같거든요. 한쪽을 파가지고 아 되게 노력하고 장래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참 유튜브의 그 어떤 그 뭐랄까 그게 되게 세긴 세구나. 벗어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약간 억지로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 몰라 제가 볼 땐 그래요. 실패 무서워서 시도를 안 하면은 뭐. 맞습니다. 블랙을 집어넣는 것도 실패가.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얘기하신 걸로 남한테 소개하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겠지만 네. 보통은 그러면 채널 새로 판다고 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판다고 하죠. 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JM님 같으면 카페 창업 채널 하나 해도 예를 들어 그건 그거대로 먹힐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유튜버들이 서브 채널 파가지고 꾸준하게 오랫동안 계속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거의 없어요. 그래 진짜 드문 사람들 몇 명 있지. 네. 이 하다가도 결국에는 이 채널은 이제 뭐 휴직에 들어간다든지 어. 메인에 집중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원을 뽑아서 그 직원들이 좀 살려준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힘이 분산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아니 그냥 나는 본 채널에 올려야겠다 해서 결국 이렇게 된 것 같아 지금. 아니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약간 유튜버분들이 어느 정도 되면 직원을 좀 뽑더라고요. 네네. 그 유튜브만을 위해서. 맞아요. 아까 지무비님이 슈카님이 이런 분들도 뽑으셔서 어떻게든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네. 제임님이야말로 진정한 일인 힘드네요. 힘들어. 그걸로 지금 10년을 넘게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마침 맞아. 일본에 있을 때였어요. 맞아.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인데 이런 능력까지 있는 사람을 뽑으려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거 힘들어. 원격으로 힘들어. 얘기도 쉽지 않고. 그쵸, 직접 그쵸. 되게 친한 사람 맨날 얼굴 보고 얘기해도 예.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슬쩍 앞에서 얘기 나눴지만 지금 멀티잡이란 말이죠. 네. 멀티잡인 것 같으면서도 요즘엔 또 약간 심플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제일 메인이 당연히 유튜브지만 네. 강남의 하마커피 대표다 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예. 팬 입장에서는 솔직히 예. 야, 저 카페가 너무 잘 되면은 예. 너무 잘 되면 유튜브를 못 하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조차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요새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지만 많이 힘들었는데 최근에 조금 좋아졌고. 네, 봤어요. 쉬운 일이 역시. 야, 그걸 그 단가 올리는 거 되게 쉽지 않은데 오. 그런 용단을 내리셨더라고. 이 물가가 고물가에 뭐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죠. 단가를 위해서 예. 뭐 적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거를 또 일일이 다 누나랑 앉아가지고 보여주면서 그렇죠. 투명하게 또. 진정한 리뷰어. 아이고. 내 창업도 리뷰한다. 근데 그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많죠. 있잖아요. 많아요. 이거 카페나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어떨까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올린 거지. 근데 사실은 네. 만약 유튜버가 직업인 분들은 유튜브만 하는 것도 힘들어하잖아. 아무리 뭐 편안하게 찍고 뭐 얘기처럼 좀 재미스럽게 좀 품질 낮춰 찍네 어쩌네 해도 맨날 기획해야 되는데 근데 그 순간 카페가 들어오면 일이 되게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도 아까 얘기 들어보면 사장인데 오전은 널널하다고 그러고 그쵸, 매장을 뭐 맨날 나가진 않으니까. 근데 역시 저도 대표구나, 대표. 근데 확실히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그걸 아시네요. 나는 생각이 없나 봐. 나는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아니 뭐 유튜브 하면서 카페 그거 하면 되지. 약간 이런 그냥 아니란. 보통은 거꾸로 하죠. 카페 창업해서 잘 되시는 분은 유튜브로 홍보를 하거나 예. 인지도가 높아지신 분들이 예. 슬슬 부업할 때 유튜브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는데 예. 제임님은- 나는 바본가 봐. 제임님은 보면 예. 양쪽 다 아니야. 그래도 이 홍보가 창업에 많은 도움, 그러니까 이 장사에 뭐 당연히 도움이 많이 뭐 되죠. 엄청 많이 되죠. 되는데 아니 나는 이게 그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일인지 몰랐어요. 카페를 하는 게. 자영업이잖아.
아니 우리 제가 많을 때는 한 30명 정도 직원이 있었는데 아니 그 친구들 일한 시간 계산해서 그 계좌이체만 하고 있으면 하루가 다 가요. 맞네. 뭐 발주만 해도 막 하고 물론 요즘엔 누나가 많이 도와주지만 나는 그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 근데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 수명이 짧은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이런 기복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이 다들 이제 고민하는 게 뭔가 내가 나이가 60, 70이 되어도 이걸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 다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조금 안정적이고 이런 수입에 다각화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다들 있으니까 누나가 또 카페를 하고 있었으니까 저도 한번 시작을 해보았는데 그렇게 만만하게 볼 게 아니고 정말로 자영업자분들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럼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오전부터 밤까지.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그거를? 난 해보니까 알겠더라. 주변을 많이 봤죠. 나는 몰랐어요. 근데 그 전 업무가 그 전 직업이나 상황이나 삶이 너무 널널했던 거 아닙니까? 육체적인 어떤 그런 거는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심판도요. 예.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럼요. 진짜 욕을 엄청 얻어먹고. 그럼요. 예, 그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도 한마커피 얘기 나왔으니까 좀 드리면 네. 누님네 내외가 특히 매형이 네. 갈아 넣으시는 것 같은데. 매형은 정말로 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나는 일을 하고 있는 거 보면 뭐 급한 일 있어요 오늘? 물어볼 정도로 예. 정말. 근데 그분이 또 재밌는 게 네. 얼마 전 거 보니까 네. 무슨 첫 월급인 것 같은 느낌처럼. 그럼 그분도 그 전에 잡이 없으셨나요? 이제 우리 누나네 부부 매장이 2개가 있어요. 따로. 그렇게 해서 받을 일은 없으니. 네, 거기는 이제 조업원으로서. 본인들 저기인 거고 조업원으로서. 제 매장은 따로 그냥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한 걸 그렇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적자가 계속 나니. 근데 두 분 그렇게 바쁜데 그 2개 하면서 이걸 또 어떻게 했어? 자리 잡아주느라고? 거기는 어느 정도 우리 알바들이 좀 돌아가긴 해요. 사장님이랑가도. 그러다 보니 이제 제 거를 좀 도와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어떻게 보면 딱은 아닌데 뭔가 묘하게 분위기가 닮은 그분 JN님 누나 누나가 이전부터도 가끔씩 나왔고, 그러니까 본인께서도 JM님 만들려고 해서 그러신 것 같긴 하지만 근데 둘이 나오면 옛날에 무슨 그 만담 그런 거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진짜 장소팔인가 이런 진짜 맞나? 진짜로.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형제도 약간 나이 들면 좀 이렇게 서먹하고. 네. 근데 둘은 뭐 아주 그냥 뭐 준비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릴 때도 약간 그렇게 그랬어요? 아니, 나는 오히려 신기한 게 아니 가족으로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안 친해? 나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가족이도 대면대면 사람들 많지. 저는 뭐 제 가족밖에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누나가 뭐 잘 해주기도 했고 물론 싸운 적도 있지만 어렸을 때는. 당연하죠. 네, 근데 뭐 항상 뭐 맨날 같이 있으니까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두 분이 근데 잘한 건 서울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뭐. 네. 강남 뭐 이때 얘기했겠지만 그러면 근데도 뭐 둘 얘기하는 거 보면 약간 충청도 분들 사투리.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이제 충청도 출신이죠. 저희도 뭐 거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대전에 또 오래 살았고. 그러니까 뭐 조부모님이나 다 이제 그 충청도 대전 이쪽이어가지고. 근데 뭐 충청도 산 거 느낌은 잘 모르겠고 또 출생은 독일 아닙니까? 이제 아버지가 유학을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워낙 깐난하기 때문에 돌아와가지고 뭐 거의 기억도 없는데 이제 나은 거는 그래도 있어 보여. 독일이 아무래도. 네. 그리고 뭐 아까 우리 테니스 심판 얘기했지만 네. 초등학교 중학교가 강남에서 뭐 나름 아무튼 그리고 지금도 사실 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테니스 뭐 이런 거 하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대로 교육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선수로도 좀 활동하셨더만요. 선수 했었습니다. 근데 몸이 좋아. 지금 아니에요. 보이시는 것보다 키 되게 크세요. 앉은 키가 작으신 것 같아. 다리가 길고. 아닙니다. 근데 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제임님 누가 채널 보면 개그맨 분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데 20살 초반에 저기 왜 이런 것도 국제 심판 그런 대회를 그 시험 보는 데가 다 국제별로 가나 보죠? 네, 예. 태국, 인도, 카타르 거기서 시험 봐가지고 우리나라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최연소 테니스 국제 심판 자격증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레벨이 있던데? 레벨이 뭐 그렇죠. 이제 잘 몰라요. 종류가 있고 그다음 종류별로 또 이 레벨 단계가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시지만 베이징 올림픽
브라질 올림픽 이런데 다 테니스 국제 심판 거기 우리 화면 찾으면 나오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북경 올림픽은 제가 아, 거기는 안 갔었어요. 아. 근데 뭐 리우나 아니면 뭐 아시안 게임 같은 거 다 그러면 다니고. 이 베이징 올림픽 자료는 제가 분명 기사를 보긴 봤는데 베이징 올림픽은 아닐 거예요. 근데 뭐 차이나 오픈이나 어떤 뭐 프로 대회 큰 그랬나 대회 보다. 아마 좀. 그렇죠 뭐. 바로 접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예.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리고 북경 올림픽은 아니었어요. 예. 사개국어하고 보통 또 뭐 이런 그 선입견인지 모르지만 체육도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예. 언어까지 다재다능하신 분들을 저는 솔직히 많이는 못 봐서 근데 뭐 그렇죠. 많지 네. 않죠. 사실 뭐 네. 조심스러워 하시는데 네. 저도 이제 운동을 하면서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 적이 많기 때문에 예, 뭐 충분히 이해를 하죠. 예. 그리고 우리 또 유튜브 초반에는 거의 다 일본 음. 뭐 생활도 거기서 하셨었고 그랬고 예. 그래서 나는 아까 유학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잠깐 처음 들은 거고 제대로 아버지가 유학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 아버지가 그래서 저는 봐봐 누가 뭐 강남에서 테니스 배워가지고 뭐 사개국어 하고 테니스 심판하고 그러면 네네. 재벌 집안이다. 아이고. 아니면 외교가 뭐 이런 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지. 그리고 방송 하시는 거 보면 컨텐츠 하시는 거 보면은 약간 구김살 없고 철도 없고 그래서 여기는 잘 사는 집의 아들이다. 어떻습니까? 제 넘겨짚기. 제 생각에는 그 초등학교 나올 그 무렵까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예. 근데 그 이후로는 사실은 집안이 좀 힘들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는 하면 네네. 부모님한테 대한 신뢰인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근데 뭐 기복이라는 건 있죠. 그래서 사실 얘기를 잘 안 하는데 확실한 거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힘들 정도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억울해요. 왠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슬퍼하실 수도 있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뭐 금전적으로 나이가 조금 먹어가지고서 막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은 거는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한 뭐 고등학교 이후부터는 진짜로 그렇죠. 하는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서운해할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많이 안 하지만 힘들었어요. 저 진짜 돈 없어가지고 맨날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봐주시면은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데. 뭐 초중 때까지는 괜찮다가 그 뒤에 그래도 국제심판도 하고 사개국어하고 하는 건 자력이네. 그러니까요. 이게 국제 심판을 하는 것도 처음에는 가면 저 하루에 4만 원 받고 이랬어요. 하루 종일 욕 먹으면서. 화려하지만 이게 돈이 잘 안 돼.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출장비도 장난 아닐 텐데. 네, 출장비는 비용은 나왔지만 그 이외에 뭐 하루에 4만 원 받고 그 뒤에 조금 등급 올라가면 하루에 6만 원 받으면서 제가 엄청 오래 일을 했거든요. 그럼 그거 모아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 북경을 자비로 가가지고 말을 배운 거야. 살면서. 그래서. 네. 그럼 거기서도 진짜 마라탕 먹으면서 정말 막 돈을 껴가면서 자전거 그 매연 맡아가면서 내가 중국어를 배웠는데 그 사람 무슨 이제 돈 많으니까 돈 많은 그냥 집에서 과외 붙여가지고 해가지고 배웠네. 그런 건 좀 사실은 억울하죠. 그래서 그렇게 유창하신 건가? 그리고 난 궁금했던 게 현지 가면 현지 심판은 그럼 그 나라 언어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열심히 한다는 어떤 그런 또 배웠죠 저는. 그럼 오히려 제가 여기 그 인터뷰하기 전에 잡았던 그 포커스가 맞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낙천적인. 좀 또 제 입으로 하긴 그렇지만 사실은 알고 보다 보면 네. 그러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아니 그 모르겠어요. 어쨌든 화면을 보면 네. 보는 사람들이 즐거워지는 거는 그건 맞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분은 그렇게 큰 고민은 없고.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되게 화려하고 예쁘지만 돈은 안 되는 게 테니스 국제 심판. 그리고 그럼 진짜 본직이 원래 유튜브인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심판을 다니면서 왜냐면 여행을 좋아하니까 어쨌든 비용은 나오니까 하긴 했지만 이거는 오래 할 일이 아니다. 뭔가 새로운 잡을 찾아야 돼. 지금은 아예 그럼 이제 와도 안 하세요? 오면 해야 될 거네. 그거를 이제 그 최소한의 양을 안 하면은 자격증이 없어지는 양이 있어요. 교수들 논문 안 쓰면 안 되듯이. 그런 게 있군요. 그런 느낌이어서 올해도 한번 일본에 지금 한 3월에 2주, 5월에 2주 이렇게 좀 가게 됐습니다. 그럼 또 거기 영상이 또 나오겠네. 맞아. 질문지는 안 넣는데 그렇게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진짜 1인 미디어를 하니까 뭐 쓰세요 장비 같은 거 나 궁금해. 물론 조금씩 이제 업그레이드 하겠지만. 네, 사실 카메라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장비를 이것저것 많이 사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오늘은 뭘로 찍을까 고민하다가 오. 액션캠도 쓰고 핸드폰도 쓰고 미러리스도 쓰고 사실 그날 막 마이크 되게 많아요. 오늘은 막 그런 것 요거 같아. 써보고 싶으면 막 요거 마이크 써봤다. 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 DJB 콩 심해가지고 오디오가 좋으셔서 오디오가 목소리 약간 네, 좋아요. 근데 또 오디오가 되게 비디오 아까 안 좋다고 또 그랬으면 자꾸 오디오만 좋다고. 아니요. 그리고 비디오도 눈밑 지방 이후로 예. 많이 좋아지셨어요. 갑자기 또 저의 어떤 그 의료 개인 의료 정보를 갖다가 다 뭐 바깥으로 그렇긴 했죠. 예, 그랬죠. 예. 그러면 아무튼.